중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 동포 TV입니다. 중국 조선족 동포의 삶은 한마디로 개척자의 삶이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개척자이냐? 첫째로 운명의 개척자였다. 그리고 역사의 개척자였다. 이렇게 봅니다. 동북삼성 황무지 그 거칠은 땅을 한족들도 밭농사, 옥수수 농사만 짓고 있을 때에 한반도의 2배 40만 제곱킬로미터를 이 황무지를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통해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기적을 창조한 민족이 조선족입니다. 개척자. 그리고 일제 치하를 살아냈고 토비와 마적대하고의 속에서 살아냈고 또 만주국 치하에서도 살아냈고 중국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그 국공내전 속에서도 살아냈고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불 때에도 거기서 살아갔고 운명을 개척했고 지금까지도 개척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중국 조선족의 가장 큰 정체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때에 등소평과 그 주변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느냐. 한국을 보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돼 있고 땅을 보면 70%가 산이고 농지가 30%. 여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한강의 기적, 세계사적 기적을 만들어냈느냐. 그래서 등소평은 박정희 대통령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과 당시의 중국 국가 지도자들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다 수집해와라. 그걸 다 중국어로 번역해라.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지도력, 정책, 국가관,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 민족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흥황시키려고 하는 애국정신, 그리고 5천년 한민족의 가난을 끊어내려고 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철학, 통찰, 이 모든 것을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습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등소평이라고 하는 중국의 국가 지도자는 겸손하게 배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만을 떨지 않고 거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일본에게서 배울 걸 배우고 심지어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 가서도 싱가포르에서 배울 걸 배우는 그러한 열린 지도자, 개방된 지도자, 배우는 지도자였다. 그래서 등소평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었고 중국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아시아에 있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세계화, 국제화에 있어서 선두 집단으로 나서고 있는 민족은 누구냐 했을 때에 동북삼성에서 주로 밀집해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가 지금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활동하는 그러한 세계화의 선두민족, 선두 집단이 바로 우리 중국 조선족입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어렵고 더럽고 청소, 공장, 현장 일, 이런 어렵고 힘들고 허드렛 일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중국 동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중국 조선족 동포는 세계화 물결의 선두 집단이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활동하고 있고 유학을 하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국 조선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개방 초기만 하더라도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 마을에서 북경을 한번 다녀오면 이것이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뉴스거리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중국 조선족의 삶은 어떤가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고, 중국 동북 삼성 고향 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키고 있고, 형님은 상해에서 일하고 있고, 동생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조카는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은 약 1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대부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만들어진 우리 동포들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아주 고급 인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주 중시하는 고급 인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사는 조선족의 힘입니다. 물론 일본으로 유학하고 공부하러 갔을 때에 한국으로 와서 일하는 우리 동포 부모님들의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유학 자금을 대준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는 몇 명인가?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약 6만 명. 미국에서도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에 능통한 인재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고 유학생활을 하고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그리고 연구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흑룡강성 목단강 출신의 김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 선생의 딸은, 김 선생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죠. 오랫동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김 선생의 딸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인 학술 잡지가 있습니다. 생물학.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잡지인데 이 이름이 영어로 셀입니다. 이 셀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세계적인 이 생물학 잡지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 학술 잡지에 실리면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실력이 인정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우리 조선족 동포의 딸이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살고 있고, 유럽에는 15,000명 내지 2만 명의 조선족이 유럽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유학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부로 혹은 식당 노동자로 근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유럽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연변자치주 출입국관리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인데도 중국 조선족이 그 당시에 88개 국가로 뻗어나가서 일하고 유학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의 대도시, 경제특구, 번영된 대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경지구만 8만 명, 산둥성만 20만 명, 광둥성 4만 명, 상하이 5만 명 등 40여만 명이 중국의 그 동해 그 연안을 따라서 경제가 번영한 대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80만 중국 동포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10만 동포. 현재 한국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조선족 유학생이 2,5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유학하는, 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12,000 내지 15,000명. 한국에서 현재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 전체는 6만 명입니다. 그 중에 12,000 내지 15,000명은 조선족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서울대학교 교수, 한양대 교수, 한성대 교수, 여기저기에서 조선족 출신들이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국제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학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업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중국 동포의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시각을 바꿔야 된다. 시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외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중국 조선족의 그 개척자 정신, 현재 중국 동포들의 그 뛰어난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잠재성, 잠재적 에너지, 잠재적인 능력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중국 조선족의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족 재발견, 조선족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중국 조선족 동포가 그러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에서 근거지, 바탕이 되어준 것은 고국 대한민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그것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여기서 고생스럽게 일을 해서 자녀들을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 버팀목이 되어주고 근거지가 되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두 집단, 선두 민족이 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이러한 고국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750만 해외 동포들에게 고국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고 의지할 곳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의 그 국경선 변경을 중심으로 이 변경을 잇대어서 맞닿는 나라가 14개 나라입니다. 몽고도 있고 키르기스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 14개 나라가 접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적으로라든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해외 동포들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나라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몽고 보십시오. 내몽고에 있는 몽고족은 몽고 나라에 의지할 수가 있는 몽고 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200 몇십 개 나라 가운데 세계 경제 12대국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이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국민 개인당 개인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나라가 7개 나라인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그리고 한국이 7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7위인 나라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고국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 조선족 동포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고려인 그리고 제1동포, 제2동포, 유럽 동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